보리뽕님께서 더운데 건강하시길.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리뽕님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아이는 아니고요. 혼전 임신으로 태어나고 현재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신우이의 아들이 한번 물건을 훔치는 나쁜 아이를 만난 후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고 손도 빠르고, 이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범죄자로 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제가 딸 쌍둥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임신 중인데 태교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잘 안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태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보리빵님께서는 먼저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회원님의 아이가 아니면, 보리빵님의 아이가 아니면 신우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우이가 직접 참여를 해서 상담을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리빵님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빵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리뽕님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신우이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그러면 신우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우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와 상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리뽕님이 싫어집니다. 내 아이가 문제 생겼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 근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중에 원망의 화살이 보리뽕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일단은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조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이런 라이브 상담이 있대. 거기 가서 신우이한테 거기 가서 한번 상담 한번 해봐. 무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물건 훔치는 그런 나쁜 아이를 만나서 슈퍼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절도, 즉 어딘가에서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거는 결국은 범죄거든요. 자, 근데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관계 적응기거든요. 관계 적응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재미와 즐거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와? 내 친구, 내 엄마, 내 주변에 관련되는 인간관계가 재미있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 딱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결국은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는 친구랑 뭔가를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훔치는 게 뭔지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고 그 친구랑 무엇인가를 하는 거를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집에 가면 엄마랑 재미없어요. 아빠랑 재미없어요. 즉 가족 중에 이 아이와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우이는 결국은 아들,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누구랑 재밌게 보낼 것 같아요? 친구랑 재밌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친구랑 재밌게 보내는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재밌는데 이 친구가 물건을 훔치고 이러는 것에 재미를 느낀 아이예요.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초등학교 4학년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랑 친구랑 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질 못하다는 거죠.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빨리 신우이가 정신을 차리고서 내 아들과 재밌고 즐겁게, 그래서 재밌고 좋은 관계로 빨리 아들과 형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죠?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들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면 될까요? 라고 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이 배워야 되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의 원리, 그래서 엄마와 아들의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호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원리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행동 실습에 관련되는 내용도 배워야 되고, 그걸 배워서 어디다 내 아들과 내 엄마로서의 나에게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각각 개인별로 다 틀리다는 거죠. 원리를 배워놓고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관련되는 거, 내 아들에 관련되는 거를 거기다 적용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해 나가야만 내 아이에게, 나에게, 왜? 나와 내 아이의 관계는 전 세계 유일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한 바로 해결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현재 관련돼서는 마더 테라피를 통해 가지고 엄마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바로 실제 살아가면서 내 아이와 그리고 실제 나의 상황을 거기다 원리에다가 적용을 해서 자기들만의 치료법, 자기들만의 해결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마더 테라피 역할이거든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뽀리뽕님께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시누이가 아들과 친하게, 그래서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 물건을 이렇게 훔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범죄자로 성장을 하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가다가 이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그래서 굉장히 큰 시행착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래선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남의 절도라든가 이런 쪽에는 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걸 모른 채 그냥 성장을 해가면 물론 또 범죄자로서 또 양성이 이게 성장이 돼 갈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